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컬러 이미지 인문학을 함께 배워볼 한지훈입니다. 사실 배운다기보단요, 즐기는 시간이에요. 제가 컬러를 지금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린의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린을 가져왔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목에 보시면 휴식이 필요할 때 그린이라고 써있죠? 이 나무의 사진을 봐도 어딘가에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분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이번 강의를 꼭 한번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그린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어떠세요? 이 사진 제가 찍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행할 때 맹그로브 숲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때 이 숲이 너무 신비로워서 제가 사진을 좀 담아봤습니다. 어떤 걸 느끼시나요? 초록색, 이 초록색은요, 모든 색을 통틀어서 가장 온화한 색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쉴 때, 여행할 때 초록색 정말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휴식을 주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록색과 함께 여러분들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볼게요. 초록색은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해요. 이 팬톤에서 매년 올해의 컬러를 발표하거든요. 그 중에 2013년과 2017년에 2번 그린 계통이 나왔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3년 올해의 컬러가 에메랄드였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 황홀한 보석이지 않나요? 에메랄드? 에메랄드 목걸이 있으세요? 전 없는데요. 네, 에메랄드가 참 아름답죠? 이 팬톤에서 정한 이 에메랄드 컬러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어떤 웰빙, 우리가 한때 웰빙이란 단어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그때 웰빙이 아마 이슈로 많이 올라왔었나 봐요. 2013년도쯤에요. 웰빙에 대한 부분과 또 균형, 그리고 하모니를 중점적으로 키워드를 둬서 만든 컬러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컬러 한번 보실까요? 2017년 기억나세요? 저는 이때 이 컬러가 너무 좋았는데요. 2017년 올해의 컬러는 바로 그리너리였어요. 근데 에메랄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연두색 느낌이 좀 나죠? 네, 초록색에서 조금 더 웜하고 조금 더 노란색이 좀 더 섞인 어린잎의 느낌이 나기도 하는, 혹은 햇살을 받았을 때 이 연두색이 밝게 빛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컬러입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컬러예요.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초록색 여행을 한번 떠나보실 건데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 길을 보고 와, 저 끝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두렵지 않았던 건 그냥 이건 여행이고 내가 지금 떠난 곳에서 또 이곳을 즐기고 다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험이 참 두렵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너무 여행 많이 가고 싶으시죠? 많이 답답하시죠? 오늘 그냥 대신 이렇게 모니터 속으로 여행한다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초록색을 좀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뮤지컬을 참 좋아해요. 혹시 마틸다 뮤지컬 본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마틸다 뮤지컬에서 가장 감동 깊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무대가 초록색 조명으로 가득한데요. 그 조명 아래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긴 그네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전 정말 눈물이 났었어요. 이 아이들의 어떤 동심? 그게 그 초록색 빛과 너무 잘 어우러져서 정말 완벽하게 잘 연출이 됐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에 노래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그네를 타는데 너무나 소름이 돋을 정도로 멋있었어요. 이 빛의 3원색 중에서 지금 제가 아까 초록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초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3가지 컬러를 정한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빨강색 있고요. 초록, 파랑 이렇게 3가지 컬러가 있어요. 바로 이 3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컬러의 기본 3색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초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3가지 색이 만나게 되면 가운데 색 보이시죠? 하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얀색을 입었는데요. 희한하게 색이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색이 밝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광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3강을 다 들으시고 밝은 빛을 찾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3가지 컬러를 정했다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사람이 가장 식별하기 좋은 컬러가 녹색이라고 합니다. 초록이에요. 신기하죠? 그게 왜 초록일까요? 이 원추세포가 가장 잘 반응하는 그 스펙트럼에 있다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 부분이 이쪽 부분이 원추세포에서 가장 잘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녹색에서 눈을 편하게 느끼게 하고 왜 공부하는 공간에서 또 무언가 눈을 많이 써야 하는 공간에서 초록색 많이 쓰라고 하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잠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제 뒤에 뭐가 보이시나요? 영상 어떤 화면? 글씨, 크로마키라는 글씨 보이시나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제 뒤에는요, 크로마키라는 글씨가 원래 없어요. 모르셨죠? 없고요. 제 뒤에는요, 초록색 스크린이 있습니다. 뭐지? 아마 유튜브 편집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로마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크로마키에서 지금 사용하는 이 컬러가 바로 녹색입니다. 초록색 천이 여기 지금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원리일까? 이 원리는요, 크로마키라는 거는 특정한 색의 영역을 추출해내는 기술인데요. 여기서 바로 색의 삼원색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색은 초록색인데요. 크로마키에서 쓸 수 있는 컬러는 빛의 삼원색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삼원색,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는데요. 지금 제 뒤에 초록을 쓰는 이유는 세 가지 색 중에서 초록색이 아마 사람들이 가장 좀 덜 쓰는 컬러이기 때문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뒤에 빨강색 배경이 있으면 제가 입은 빨강색 옷이라던가 빨강색 립스틱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크로마키 3색 중에서 빨강색은 제일 안 쓰고요. 파랑색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파랑색도 우리가 잘 입는 옷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크로마키 천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천이 바로 이 그린색입니다. 그래서 이 색을 추출을 해서 지금 다른 이미지랑 합성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로마키를 할 때 눈에 띄게 하려면 보색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해요. 만약에 뭐 초록색이면은 그거에 반대되는 뭐 빨강색 계통 그런 걸 입었을 때 훨씬 더 추출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유튜브 촬영에 관심 있으신 분들 크로마키 쓰실 때는 그런 보색의 원리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얀바네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초록색 드레스 보이시나요? 네. 이 당시에는 임산부들이 초록색 옷을 입었다고도 해요. 1434년에 그려진 작품이고요. 오크아파나 유화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참 아름답죠. 그런데 제가 이 초록색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작품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배경 느낌 어떠신가요?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그러신가요? 혹은 약간 공포심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약간 공포심을 유발하려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초록색 이야기를 정말 많이 보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빨강이나 파랑처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는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초록 공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까 처음에는 초록색이 막 휴식의 컬러라고 하더니 웬 공포? 이럴 수 있으신데 이거는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재미있게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슈베르트는 초록색을 무지 싫어했다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심지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저주받은 색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세상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초록색을 무지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또 1866년에 잉글랜드 북부의 민담에서 보면은 초록은 불길한 색으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절대 입으면 안 되고 그날 초록색은 어떤 것도 나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대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책에서 몇 번 읽었는데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초록색을 그닥 이렇게 행운의 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시죠?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연극계에서도 초록공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1600년부터 1630년도 사이에 초록색 의상을 입은 배우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게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초록색 의상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록색 옷을 입으면 불길한 일이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극계에서는 초록색 옷을 추방했던 그런 시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초록 공포는 계속 확산이 돼서요, 1860년 이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은 초록색을 혐오해서 버킹엄 궁에서 초록색을 아예 추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초록색은 참 사랑받지 못하는 컬러죠. 전 초록색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초록색 옷도 입고 싶었는데 크로마키 때문에 절대로 초록색을 입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초록의 이야기를 조금 더 넘어가서요, 죽음의 초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약간 공포 분위기네요. 이 셀레그린이라는 그린의 컬러 이야기인데요. 이 컬러의 이 염료는 아비상구리가 들어있다고 해요. 독성이 강해서 암과 여러 가지 병을 유발을 하는데, 그 당시 이 초록색의 색이 예뻐서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옷뿐만이 아니라 벽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많은 것들, 특히 인테리어 부분들 이런 데도 많이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초록색을 그 초록의 염료들이 그뿐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염료들이 있었어요. 밑에 이름을 한번 보시면요, 그린베로센의 에메랄드 그린, 슈인프루트 그린, 브런즈위 그린, 이런 색들도 이런 독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윌리엄 모리스 아시죠? 바우하우스에서 아주 유명한 예술가인데요. 윌리엄 모리스도 이 셀레그린을 활용해서 벽지를 그렸다고 해요. 이 도안이 이 여러 가지 가정에서도 많이 활용이 됐겠죠. 그리고 여러 가정에서 그린색으로 벽을 많이 칠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드레스가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입었던 드레스인데요.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나중에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 드레스 염료에 활용된 독성 때문이었던 거죠. 생각만 해도 좀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입는 이 옷에 독이 묻어 있다라는 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거를 참 몰랐는데요. 더 문제는 이 당시에 이 염료를 개발한 사람이 정말 고민을 했대요. 내가 이 독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을 하다가 그거를 감추고 이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럼 예술가에게 초록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이 녹색 염료가 참 어려운 염료였어요. 신기하죠? 정말 많이 쓰이고 그림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 녹색을 만들기가 어려웠다라고 해요. 왜 녹색 염료가 다른 염료보다 잘 안 쓰였냐면, 첫 번째 이유가요, 혼색을 금기시했다라고 합니다. 그 색을 섞는 그 행위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막 금지하기도 하고, 또한 그 당시 무언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연금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또 강했기 때문에 혼색을 특히나 더 금지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녹색 염색 시 사람을 처벌을 하기도 했고요. 또 1500년대에 그것 때문에 화가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안료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혹은 이 색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초록색과 파란색의 조합 때문에 내가 그 색을 잘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초록색 물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록의 색이 거칠거나 발색이 약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18세기 말까지 화가들은 나만의 초록을 만들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봤던 그 많은 초록들이 화가가 정말 어렵게 만들어냈던 초록이었어요. 이 세라의 작품에서 보는 초록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그냥 다 잘 그린 초록 같다 보이겠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잘 보시면 뭔가 색을 잘 배합할 때 좀 어려움이 엮었던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에게 초록색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초록색을 만들어내는 것은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자, 초록의 화가로 아주 유명한 화가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폴 세잔이라는 화가인데요. 세잔의 그림을 보면서 세잔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이 초록을 눈에 가득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폴 세잔은요, 후기
아빠 화가예요. 은행가 장남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말대로 법과대학에 갔다고 합니다. 이 예술가 중에서는요, 처음부터 미술 전공해서 뭐 미대 간 사람들보다는 다른 거 하다가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보여요. 세잔도 그런데요. 그래서 법률을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그림을 향한 열정을 잠재울 수 없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항상 아빠가 반대를 하면 그 반대파가 있죠?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세잔이 그림 그리는 거를 찬성해서 도와줬다고, 지지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세잔이 그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또 우여곡절이 또 많이 있습니다. 22살에 파리로 가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림을 그렸는데 잘 그렸을까요? 못 그렸을까요? 그림을 잘 못 그렸겠죠. 그림을 안 그리다가 그리려니까. 그래서 살롱 가서 매번 낙선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성격이 막 신경질적이 되기도 하고 작품을 막 충동적으로 막 찢기도 했다라고 해요. 난 열심히 그리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속에서 화가 엄청 많이 올라왔었겠죠. 세잔이 한 30세 정도가 될 때까지도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요. 열정은 누구보다 컸으나 문제는 손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판단이었겠죠. 내가 정말 못 그린다라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재미있는 일화가 그림을 막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찍고 나서 잠깐 바람을 쐬고 들어왔대요.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자기 아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하다가 그거를 옷장 안에 넣는 걸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잔이 그게 뭘까 하고 옷장 문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그간 내가 찢어버렸던 작품들, 구겨버렸던 작품들을 아내가 소중하게 한 장씩 한 장씩 펴서 모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잔이 거기서 크게 감명을 받아서 그 구겨진 그림 중에 하나를 완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잔의 아내 참 대단하죠? 자, 그러면 그 완성작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폴 세잔의 목욕하는 여인들입니다. 내가 꾸겨버렸던 작품이었는데 아내 덕분에 아주 멋있게 탄생한 작품이죠. 네. 이 작품에서 정말 다양하고 아름다운 초록색을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보기만 해도 힐링이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목욕하는 이 여인들이 정말 참 편안해 보여요. 우리에게도 빨리 여름이 와서 수영을 하러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잔의 그림을 보면요. 이 세잔은 자연의 어떤 외적인 요소보다 내부적인 것을 표현하는 데 더 중요도를 뒀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이 묘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작품을 엄청나게 많이 그렸는데요. 사과가 굉장히 유명하죠. 사과 하나가 썩을 때까지 엄청나게 많이 그렸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잔은 작품에서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이 내적인 생명력을 묘사하는 데 목적을 둔 아주 철학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이렇게 폴 세잔은 목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어떤 자연에서 어우러지는 사람의 어떤 이런 형태적인 부분들의 조화를 굉장히 중시했다라고 합니다. 세잔은 특히 예술과 컬러, 이 색채의 미를 통해서 자기가 체험한 세계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 공간과 색채의 대비를 잘 활용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 세잔의 생 빅토르산 작품 연작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산들이 있어요. 그 당시 그때그때마다 달리 보이는 산들을 폴 세잔은 정말 아름답게 그려냈어요. 이 산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어딘가에 여행 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잠시 프랑스의 생 빅토르에 왔다 생각하시고 이 작품들을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폴 세잔이 죽기 한 달 전에 이렇게 글을 썼다라고 해요. 너무나 격렬한 정신적 혼란에 빠져 있어. 한동안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걱정됐어.
이젠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내 목표를 좀 더 면밀히 궁리해보고 있어. 과연 나는 그렇게 강렬하게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자연에게서 배우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한 달 전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을 그리면서도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있다라는 말을 남긴 세잔이 참 정말 진정한 예술가답죠. 초록색의 색채 심리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초록색에선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기본적으로 초록색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어떤 그런 상징에는요, 청춘, 어떤 젊음, 막 그냥 보기만 해도 싱그럽고 푸릇푸릇하지 않나요? 그렇죠? 청춘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요. 또 안정, 친근함에 대한 이미지도 있어요.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한편은 미숙한 의미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언어 중에 초록색을 써서 미숙한, 애송이 이런 거를 표현하는 단어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초록이 아직도 계속 피어나고 자라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숙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컬러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록에서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받으시나요? 난 초록 별로다.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이렇게 느끼시나요? 초록이 긍정적으로 느낄 때는 그 에너지가 나에게 긍정적으로 적용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그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은 그 컬러가 좋아지거나 혹은 갑자기 그 컬러가 땡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상시에 좋아하는 컬러는 아닌데 갑자기 초록이 땡기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록색이 긍정적으로 발현이 될 때는 우선 내 상태가 되게 안정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이겠죠. 그리고 성격적으로는요, 초록색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요, 친절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툼을 싫어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중립적인 태도, 어쨌든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관대한 성격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성격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초록색이 긍정적으로 발현이 될 때는 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또 내가 많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많이 있다라고 해요. 초록색이 부정적으로 발현이 될 때는요, 아주 냉담하거나 정체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초록색의 성격이 아주 친절하고 주변 사람들과 둥글둥글하게 잘 지내는데 그런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상처를 받거나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좀 냉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극적이 될 수도 있고요. 더 심하게 가서는 피해의식 같은 감정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초록색의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나 라고 느낄 때는 특히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좀 풀어내시거나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초록색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초록색은 우선 안정, 진정, 그냥 보기만 해도 되게 편하지 않으신가요? 어디 여행 온 것 같고 이 화면의 색만 봐도 정말 어디 가서 좀 누워있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죠? 네, 그렇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색이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평화롭고 온화한 기분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꿈꾸는 분들, 어딘가 떠나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선물하고 싶은 컬러이기도 해요. 그리고 초록색은요, 살균, 어떤 소독 이런 효과도 있다라고 해요. 해독, 여러분 디톡스 들어보셨죠? 디톡스 주스, 디톡스 다이어트 그런 거 할 때 녹색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디톡스 해독의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지금 나에게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인 것 같아. 스트레스 많이 받아. 쉬고 싶어 할 때는 초록색의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컬러는 테라피의 요소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컬러 테라피는요. 각각의 그 색이 가지고 있는 진동과 주파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가시광선에 막 파장 보여드렸죠? 그 파장이 각각 다른데요. 그 파장이 각각 사람에게 컬러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컬러 테라피가 그 컬러의 진동 원리를 활용을 하는데요. 컬러에서는요, 특히 보색 에너지를 활용을 해요.
반대에 있는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상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색상 안에서 빨강색의 반대에 있는 초록색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컬러 테라피를 통해서 나의 신체의 조화와 균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요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컬러를 잘못 오해하면요, 미신이라던가 약간 점 보는 것처럼 이 컬러는 모든 걸 해결해 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컬러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컬러가 나의 뭐 병을 고쳐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내 감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컬러가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이거를 밝혀낼 수 없었지만 요즘은 뇌파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 난색 계열의 색 파장은요, 베타파를 높여주는 효과를 해요. 그래서 아주 뭔가 액티브하고 활동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색 계열, 파랑색 계열의 그런 색들은 알파파를 증가해서 편안한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합니다. 뇌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알파파, 베타파 정도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파는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휴식한 상태, 편안한 상태를 말하고요. 베타파는 뭔가 각성하거나 내가 정신적으로 좀 더 활동을 하게 되는, 좀 더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파는 내가 편한 상태, 한색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한색에서 많이 발생되는 컬러고요. 베타파는 난색에서 많이 받게 되는 그런 파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초록색을 어디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음식으로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초록색 옷도 있긴 한데요. 생각보다 초록색 옷을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옷이나 뭐 이런 걸로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저는 음식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아주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먹기도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녹색 채소들 여러분 보이시죠? 이 초록색 채소들은요,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초록색 음식은 많이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록색으로 한번 그림책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크릭터라는 책이고 하나는 세상에 많고 많은 초록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크릭터의 작가는 토미 웅거러인데요. 너무 유명한 작가라서 제가 잠깐 작가 이야기만 하고 그 다음에 책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미 웅거러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요. 어렸을 때는 가난과 죽음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전쟁 시절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폭격 때문에 집이 부서져서 지하실에서 3개월 정도 산 적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너무나 무서운 경험들, 섬뜩하고 무서운 것들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그런 취향들이 책에 많이 반영됐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림책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미 웅거러 책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제가 전쟁에 대한 것도 있고요. 뭐 강도, 괴물, 막 이런 주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토미 웅거러는 이 어려운 이 금기시되는 주제들을 아주 재미있게 재치있게 잘 풀어낸 작가입니다. 자, 크릭터라는 책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댓글 미션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크로마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초록색 옷을 못 가지고 왔는데 이 크릭터 책도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이 책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시고 어떻게 보이는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초록색 책을 한번 들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지금 화면에서 크릭터 책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제 제가 책을 꺼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에는 책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에게는 그냥 이 초록색 책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크릭터 책에는 아마 이 글씨 이 부분이랑 이 부분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뒤에는 어떤 게 비칠지 매우 궁금하네요. 이건 제가 화면이 나오면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크릭터 책은요. 되게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크릭터 책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은 첫 페이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책을 한번 펼쳐볼게요. 여기도 좀 초록색 글씨들이 있어요. 이렇게 크리터라고 초록색으로 글씨가 써져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첫 페이지입니다. 이 첫 페이지는 이렇게 테두리로 초록색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붕이나 이런 데 초록색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 첫 페이지에 어떤 글이 써 있냐면요. 옛날에 프랑스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리즈 보도라는 할머니가 살았어. 프랑스의 어느 조그만 마을이래요. 뭔가 혹시 앞에 강의에서 연결돼서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초록 공포 생각나세요? 유럽에서 있었던 초록 공포. 아마 배경이 그 당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이후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람들이 초록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그래서 프랑스에서는요, 초록색 옷이 한동안은 많이 안 팔았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요. 프랑스 어느 마을에 할머니가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온 선물이요, 뱀이었어요. 이 뱀을 무슨 색으로 표현했을까요? 토미 은거러는요, 이 뱀을 초록색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책이 너무 재밌는 게 다 초록색이에요. 컬러는 화이트, 블랙, 그린 한 3가지 정도 색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색이 사람들이 되게 금기시했던 초록색에 사람들이 되게 금기시했던 뱀. 뱀은 뭐의 상징이죠? 죄의 상징이잖아요. 특히 성경에서 매우 매우 안 좋게 보는 그런 상징물인 뱀을 그것도 아들이 선물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 시작이 참 재밌죠. 그래서 아들에게서 이 선물을 받고 처음에 이 놀라는 장면을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게다가 만약에 뱀이 초록색이었다면요. 너무너무 놀랐는데 그래서 이 뱀이 무언지 어떤 뱀인지 알아보려고 이때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박물관에 갔다라고 해요. 가서 동물원에 가서 이 뱀이 어떤 뱀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뱀이 보아뱀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이 뱀이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나를 해치는 뱀은 아니구나, 안전한 뱀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키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뱀이 반려동물이 된 거죠. 네, 할머니의 반려동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뱀에게 이렇게 뱀을 위한 침대를 만들어주기도 했다라고 해요. 이 내용의 결말은 뱀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걸로 결말이 끝납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이 보아뱀이요, 도둑을 잡아요. 엄청난 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이 아주 유명해져서 막 상도 세우고 사람들이 엄청 이 뱀이랑 좀 더 친하게 지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 초록색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초록색에 대한 역사를 좀 알고 나니까 왜 이 책을 초록으로 했는지 좀 더 이해가 가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컬러, 금기시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풍자적으로 잘 풀어낸 재미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요, 초록색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보세요. 세상에 많고 많은 초록들이라는 책인데요. 로라 바커로 시거가 그림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여러분들 나 글 많은 거 싫고 그냥 그림 하나 집에 두고 싶은데 초록색이 좀 여러 개면 좋겠어 하신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컬러들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이 있는데요. 워낙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 버전도 좋지만 원어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그냥 초록, 세상의 다양한 초록을 그림을 그려내고 나서 그 초록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데요. 영어와 한글을 비교해 보면은 영어가 훨씬 심플해요. 한글은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줬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읽어야 되니까 조금 더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반딧불이 반짝 초록, 이렇게 초록의 이름 앞에, 초록 앞에 어떤 그 초록을 형용하는 말들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초록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자, 이 그림도 참 예쁘지 않나요? 고사리, 달빛, 어린 초록. 네, 그런데 영어로는 fern green, 그냥 이렇게 딱 심플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초록색 그 책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숲속엔 울창한 초록, 바닷속 깊푸른 초록, 라임은 싱그러운 초록, 녹두는 누릇한 초록, 정글은 거뭇한 초록, 이구아나 얼룩덜룩 초록, 고사리 달빛 어린 초록, 풀 먹는 얼룩말 초록 무늬 각고파, 꽃잎이 느릿느릿 초록 애벌레, 빛바랜 초록, 반딧불이 반짝 초록, 나무 그늘 초록 그늘, 세상 많고 많은 초록들, 가을 오면 그만 멈춰, 흰눈에 덮인 초록, 우리 곁에 언제나 초록은 영원해. 이렇게 많은 초록들을 글과 그림으로 이렇게 풀어낸 되게 아름다운 책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초록색 여행 어떠셨나요? 좀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초록에 대한 또 새로운 이야기들 많이 알게 되셨죠? 여러분 휴식이 필요할 때, 좀 쉬고 싶을 때 초록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